이거를 이제 인격화를 한번 또 시켜보자. 인격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내, 먼저 이제 음양내 기운, 음양내 기운이라고 하는 임수병화, 그리고 이제 사시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개수정화를 넣으면서 임수병화, 개수정화를 넣게 되니까 사시의 기운, 즉 사계절의 기운을 이렇게 오행으로 나누니까 갑을경신이 이제 또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사를 한번 넣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수라고 하는 자축원령에 태어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다가 넣게 되면 우선 자비라고 이제 한번 넣어볼까요? 자비하고 또 비슷한 말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사람의 인성이라는 말, 그렇죠? 인성이라는 말도 한번 넣어볼까요? 인성이 뭘까요? 인간의 본성이 되겠죠. 인간의 본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감성 능력이니까 이렇게 차갑고 축축하니까, 그렇죠? 이 개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너무 많으니까 외롭다고 짜증내고 막 이제 신경질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외로운 것을 달래는 감성의 기운인지 자기가 외롭다고 막 짜증을 내는 감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인성에 해당이 된다. 감성과 어떤 본성인 인성,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너무 이제 개수가 많다 그러면은 이것이 감성이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느낌을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태가불급에 따라서 내가 그 외로운 사람을 달래주는 사람이냐, 그렇죠? 자비와 사랑으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냐, 환자냐, 이게 이제 여기서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특히 이제 이 시절에 필요한 거는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적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목은 지식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개수라고 하는 희신을 만나야, 그렇죠? 개갑이라고 하는 상생을 통해서, 수생목을 통해서 짝을 이루어야, 개갑은 짝이죠. 이렇게 이루어야 감성과 지식을 합쳐서 자질 개발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간목은 개수만 만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임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임수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면 임수는 여기에서는 일단은 그 인수가 간목이 개수를 만나면 어떠냐, 임수를 만나면 어떠냐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은 개수를 만나는 것은 희신이라고 하고 임수를 만나는 건 기신이라고 해요. 어쨌든 임수를 만났든 기신을 만났든 여기는 토를 만나야, 기토라는 거를 만나야만이 이게 실제화가 되고 자기 자질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기토가 아니고 만약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은 자질 개발을 열심히 하지만 실패를 하게 되겠죠. 너무 산이 높으니까. 그래서 자질 개발을 하다가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질 개발이 아니고, 만약에 무토가 왔다 그러면 자질 개발이 아니라 땅을 개발하는 거고 환경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로 간다, 뭐 건축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지식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간목이 또 여기서 간목이 또 뭐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간목이 개수나 임수를 만날 수도 있지만 개수 대신에 간목이 정화를 만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 특성을 지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러한 이제 오행들이 사람에게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을목은 어떨까요? 여기는 을목의 계절이에요. 묘진에 대해서 을목이 라고 하는 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행정을 이제 짜는 분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책, 행정을 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을 운용한다는 거죠. 사람을 이제 운용하는 분야예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쓸 줄 아는 분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는 분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을 짜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을 하는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조직을 운영하고 여기는 사람을 운영하고 조직에 필요한 사람들을 운영하는 것은 을목이 되는 거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이거는 병화와 을목이라고 하는 서로 짝이 또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 짝이 만나야만이 비로소 사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조직과 사람이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물건도 쓰고, 그렇죠? 몸도 쓰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적 능력이 되는 거죠. 기술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기술적 능력이 되는 거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감성과 인성이라고 했죠. 감성과 인성이라고 했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능력이니까 이거는 연구하는 연구성이라고 해도 돼요. 연구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보는 연구가 아니라 기술적 능력. 그렇죠? 요즘 말을 하면 어떤 거 4차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IT 요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로봇을 사람 두뇌로 이렇게 바꾸는, 지금은 심지어 로봇에게 사람들의 어떤 그 감성까지 이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술까지 지금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이 어떤 지식적 능력, 사람의 어떤 본성과 사람의 인성을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 인간의 결국은 정신을 살피는 걸 가지고 거경궁리라고 하죠. 우리가 거경궁리라고 하고, 이렇게 물건과 이렇게 어떤 기술적 능력을 연구하고 그 물건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것을 경물치지라는 이름으로 어른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쓰는가 정화, 그 사람의 정신을 어떻게 쓰는가 살피는 것은 개수. 이렇게 해서 개수와 정화를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감성과 어떤 이성, 본성 이러한 것들을 주관하는 게 개수라고 했는데, 가장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약올리거나 반대로 감동을 시키는 기능은 개수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사람의 어떤 육체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아름답게 미모, 외모,
그리고 어떤 그 기술적 능력, 과학적 능력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화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 기술이 발달되었으면 그걸 통해서 무언가 생산이 되어야 되겠죠. 기술이 나왔으면 그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 생산이 돼야 되니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생산물. 생산품이나 뭐 생산물. 즉 말해서 생산 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생산 능력. 그러면 정화와 경금이 만나게 되면은 이거를 생산 체계라고 해요. 개수와 간목이 만난 걸 가지고 지식 체계라고 하면 되고요. 요거는 지식 체계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정화와 경금이 짝을 이루어서 만나면 생산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생산물이 만나니까 이런 생산 체계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을 어떻게 잘 쓰는가를 보는 것은 을목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어떻게 잘 쓰는가 하고 물건을 잘 운용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신금에서 나와요. 생산물이 나왔으면 이 생산물을 어떻게 쓸 건가, 그렇죠? 상품을 구성하고 구성 능력이라고 하죠. 구성하고 저장하고 통관하고 이러한 능력들이 있죠.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신금인데 그걸 합쳐서 그냥 상품 운용 능력이라고 합시다. 상품 운용 능력. 이거는 이제 신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왔으면은 이 물건들을 이제 소통을 시켜야죠. 물물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경영 철학을 갖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통상 능력이라고 해서 임수는 통상 능력이라고 해요. 통상 능력. 그래서 신금과 임수가 만나면 이걸 시장 체계라고 하죠. 시장 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신금과 임수가 만나게 되면 시장의 질서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개의 계가 을병, 정경, 신임이라고 하는 서로 짝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령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자축월에 태어났다. 자축월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용신은 뭐가 되나요? 용신은 개수가 되죠. 그러면 개수는 뭐를 낳아야 되냐 그러면 간목을 낳아야 돼요. 개수는 간목을 낳아야 돼요. 요 말들은 이제 연해자평에서 나온 말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간목을 낳는다. 이거는 뭐예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사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을 동양철학에서는 선하게 사는 것이라고 해서 주어진 그대로 사는 것을 희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희신을 이제 선이라고 해요. 착할 선자라고 했는데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사는 것을 이제 선이라고 하고 주어진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할 선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그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간목이 아니라 만약에 을목을 낳았다. 그러면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선이라고 그럴 수 없고 그것을 이제 이념이라고 그러죠.
종교와 사상, 철학이 아닌 이념이 될 수가 있어요. 개수가 용신인데 만약에 정화가 있다. 정화가 있다. 이거는 그 상극한 기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귀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개수가 을목을 생한다라고 했을 때 을목이 귀신이 되는 거지만 또 개수가 없고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정화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개수 자리에 만약에 정화가 있어도 귀신이지만 임수가 있어도 귀신이 되죠. 이렇게 음양이 다른 귀신이 있고 상극이 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개수에는 개수를 상극하는 정화도 귀신, 개수와 음양이 다른 임수도 귀신, 이렇게 귀신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에 대한 귀신이 두 개가 있어요. 귀신에 대한 귀신도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간목을 개수가 자축월에는 개수가 용신이지만 간목이 희신이 되잖아요. 희신이 되는데 이 희신 대신에 경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간목과 음양이 다른 을목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신에 대한 귀신도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용신에 대한 귀신도 두 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용신에 대한 귀신 두 개, 희신에 대한 귀신이 두 개. 이렇게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정해진 삶 이외에 거기에 추가가 되거나 바뀌는 삶이 이제 여기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이제 어디에서 와서, 그렇죠? 어디에서 와서 앞으로 뭐를 하고 뭐를 남기고 갈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왔죠? 우리는 어디서 왔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나요? 엄마와 아버지의 정기를 받고 나왔나요? 그러면 나왔으면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죠.